자,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우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우 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손을 나타내죠. 그러나 이게 상날 철자인데요. 이 철자의 변형이 또우로 갑니다. 더 하면 9글자로 가고요. 9글자가 뒤집혔을 때는 16자로 가고. 이 또우자는 현재 쓰고 있는 글자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개는 다 오른손을 나타냅니다. 물론 왼손도 있겠죠. 반대 대칭으로 적으면요. 요거는 왼손입니다. 요거만 써도 왼손자고 장인공을 붙여도 왼손자입니다. 그게 우자. 실은 입구나 장인공은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고 하면 사람 인자를 붙이면 도울자 도울루는요. 결국에는 연금술에서 가운데 앙을 자와 우를 결합할 때 결합을 시키는 문자가 좌우. 그래서 돋다라는 뜻으로 보좌하다, 보호하사 할 때 다 돋다라는 뜻으로 갑니다. 위에서 오른쪽으로 비치면 이거는 또우자고요. 똑같이 상날철자 밑으로 빼면 이거는 왼자자입니다. 이 두 개의 합성 글자는요. 서로 엇갈리게 자역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등반하다 할 때 더위 잡을 반이라고 해요. 이 두 개는 같은 문자입니다. 왼손, 오른손 순차적으로 잡는 것을 반이라고 해요. 자, 오른손 두 개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것도 손이고 또우자도 손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요. 도울루자입니다. 버두자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돕는다는 뜻이에요. 손의 동작의 의미를 주로 관찰하는데요. 자, 20입자를 적어놓고 열십자 두 개 20입자입니다. 열십자 세 개가 있으면요. 요거는 30삽자고 열십자의 기능을 다 합니다. 물론 요거는요. 사람 발에 디졸 치자요. 빈딩된 글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밭들공이라 하죠. 왼손 오른손을 함께 모았을 때 밭들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께 공이라는 게 양손으로 연금술에 있어서 원래는 홍자도 마찬가지고요. 덧남아달 통수나달 때 이 홍자가 다 이렇게 가죠. 또우자 들어간 대표적인 글자를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전복자를 배웠을 겁니다. 전복자 플러스 한일자가 무슨 뜻이고 하면요. 주살이라고 찌르고 들어간다. 이 익자는요. 신곤태의 의미를 계속 확장하는 글입니다. 주살익자가 되든 이게 전복자가 되든 신곤태에서 확장해가 전복자가 되고 전복자가 더욱더 확장해가 간 게 주살익자예요. 익자에다가 사람 몸, 여자 몸을 뜻하는 세월자가 딱 들어가면 우리는 창과라고 하죠. 이 과 또한 찌르고 의미에서 본질적인 뜻이 전복자하고 똑같고 근원적으로는 신곤태의 의미를 그대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아제비 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 나중에는 요 익힐 숙자의 의미인데 주살익자 따라서 불화자예요. 불을 뜻하는 석삼자 쓰고 원래는 또우자를 이렇게 적어요.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조카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결혼 대상이에요. 동서제도에서 같은 남편이에요. 윗남편, 아랫남편 할 때 이게 숙이라고. 물론 아래쪽은 제라고 합니다. 숙제라고 했을 때. 요거는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술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조가 있어요. 단조. 그리고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주조가 있는데 단조는 모루라고 하는 이런 도구 여기 위에서 쇠를 올려놓고 벌거 달궈가지고 두드리는 겁니다. 쇠를 늘려가지고 겹쳐서 계속 두드리는 건데 이 글자는 뭐가 하면요. 공간, 이 부분은 겹치다는 뜻이에요. 결을 하라고 해요. 날일자부터 뭐 여가라고 했을 때 결을 가합니다. 이게 가자가. 그래서 금속을 계속 겹쳐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쇠불릴 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형적인 이 단조를 했을 때. 물론 실사를 붙이면 이게 비단단자예요. 비단이라고 했을 때 왜 단이 겹치다고 하면요. 비단을 세는 단이 한 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짝필자예요. 비단은 하나의 짝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발소자 써가 비단을 셀 때는 필이라고도 합니다. 고대의 비단은요. 좌우의 짝을 맞춰야 되는데 비단을 짜면 어떻게 하냐면 좌우 대칭으로 우리가 롤케이크 만들듯이 휴지 롤 만들듯이 똑같은 글에 가운데서 좌우를 이렇게 말아요.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걸 한 필이 돼. 비단 한 필은 요게 한 필입니다. 그래서 요 비단을 확인하려면 좌우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사변에 안일비자, 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 비는 밀칠배자의 의미예요.
좌우로 밀어봐야 밀쳐야만 이 비단은 무늬나 품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이라고 했을 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 겹쳐진 상황을 가지고 빗자는 좌우의 짝을 맞춰가 나누는 걸 이야기해요. 이 안일빗자는 추후에 할 건데 우리가 못 연자, 나무조각 장갑 편이 있고 이 못 연자를 배우게 될 건데요. 쇳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못 연이라는데 이 연자가 좌우로 뒤집어진 글자예요. 무슨 말이고 하면 나무조각 장갑, 나무조각 편이 좌우로 분리됐을 때 이게 안일빗자가 돼요. 자, 일단 결을 갖자가 주조의 의미고요. 두드려서 쇠를 금속을 만드는 거. 쇳물을 붓는 의미에는 신자를 적어놓고 또자를 적으면 이 늙은이 숫자예요. 연금술을 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요 차후 절구구자에서 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선수를 나타내는 여기 손숫자죠. 세 글자 붙었죠. 기신신자, 납신자를 딱 그대로 딱 적으면 이게 뭐가 하면 쇠보 만들 주의 본뜻이에요. 이게 목숨 숫자가 생명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연금술로 가는데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이 손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수조 단주에서 있어서 쇳물을 붓는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요 아버지 붓자예요. 아버지 붓자는 이렇게 점주가 있죠. 이 주에서는 백이 나오죠. 갑불문 학자들은 도토리나 손톱위에는 절대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이 흰백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붓자가 각각 둘이죠. 전복자, 전복자 아니면 안에 석사음이 들어갔던 두의자가 들어갔던 요거는 배주자입니다. 교통수단의 배에 이기 이전에 쇳물로 만든 청동 그릇의 주를 얘기해요. 주의 대표적인 그릇은 우리가 이 반이라고 하죠. 정반 반자. 이 주는 남자를 상징하는 그릇이에요. 여자로 상징하는 그릇으로 가면 누워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걸 그릇명이라고 해요. 주가 누웠죠. 그래서 신자를 간주하기 위해서 요 신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전형기 그릇 명자가 돼요. 뜨거운 쇳물이 담기는 피열자까지 가죠. 자, 이거는 놔두고요. 또조와 연관해. 우리는 이걸 수할 때, 수작을 하려 할 때, 술주자 붙여가지고 수작하다 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배주자에다가 손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서로 대칭관계에 이랬으면 요 수입니다. 손수가 있든 없든 원래는 같은 뜻이에요. 주고받다는 의미가.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또우자가 들어가죠. 또우자는 손수변과 똑같이 손의 기능을 합니다. 아버지 부자인데요. 아버지 부에 대칭되는 글자가 뭐가 하면요. 똑같은 글자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윤이라고 해요. 안에 쇳물이 들어갔을 때를 우리는 군이라고. 임금군은 원래는 쇳물을 다스리는 윤을 얘기해요. 윤. 그래서 김셀훈처럼 뜨거운 쇳물을 여전히 딱 꼽는 기능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동작으로는 붓다에 대해요. 이세의 정수리에 쇳물을 부어가 영혼을 부어가 이세를 생산하는 역할을 다 아버지 부라고 해요. 이 아버지 부자는 점주도 부자고 신자도 부자예요. 이 부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하면요. 가운데 중자. 이것도 중자입니다. 나중에 옥편 찾아보시면 근문에서는 또자를 붙이면 이게 우리가 역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면요. 금부집의 흙이 표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문에서는 금부집의 표면에 금속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양이나 문자를 새겨 넣는 것을 이 사라고 해요. 사. 그래서 이 사에는 대나무 주간에다가 새겨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글자들이 나왔어요. 이 편리할 편자까지. 이 편, 변. 그래서 손에 짝대기를 들고 있는 이 어른장자까지. 그래서 몽둥이 장이라고 하죠. 이 장까지 나오죠. 자, 또자의 확장이 이 사와 관련해가지고요. 또 다른 글자가 뭐가 하면 다스릴 윤자도 되죠. 한울지 붙이면 잡을 엽자예요. 두이자가 붙어가 다스릴 율자. 그래서 붓을 붙여가지고 분율자라고 하면 돼요. 요 두 개는 의미가 같아요. 연금술에서 쇳물을 붓는 글자를 볼까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금문으로 알을 만들어가지고 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이 아침달이면 아침에 태양이 알이 드러난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드러난 시간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낮주라고 해요. 그 붓집 속에 쇳물을 부어가지고요. 그 쇳물을 찌르면서 표면에 문자를 파기 위해서 홈을 파고 기록을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밑에 배주자를 적고
산비자에다가 입구가 붙인 게 요 나라 이름 주자예요.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그 붙이 표면을 호물파가 깎아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색일조라고 해요. 조각하다 할 때. 정확하게 신권태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동작을 떠오르서 서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는 뭐가 하냐면요. 그림화가 돼요. 그림화의 본질은 걸회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손의 동작이 벌써 이까지 나오게 됐네요. 원형을 복사하는 이 가운데 앙이 있으면요. 앙에 문양이나 조각을 반죽을 된 흙을 붙여가지고 복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언덕한자를 붙이가 또자를 딱 적으면요. 이거는 뭐가 하면 돌이킬 반자예요. 붙였다가 도로 떼내기 때문에 손수준 붙이가 의미가 똑같이 나와요. 병부절자로 서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요. 요렇죠. 그럼 이게 뭐가 하면요. 다스릴 복이라고 해요. 여기 붙였다가 때리기 때문에 핸들링을 하는 걸 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이 행자를 적으면 원형에 있는 문양이나 문자를 바깥 그 붙집에 음양이 반대로 전달하는 것을 이 보라고 해요. 이 보는 보도하다, 알리다. 알리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갚다. 원수를 갚다 할 때 보복이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을 이 보라고 해요. 이 다행 행자는 다음에 한번 하게 될 건데요. 묶였다가 풀리는 것을 행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셈물을 붙는 동작을 해볼까요? 사람 인자를 적고 또자를 딱 적었어요. 미칠급자죠. 이의 내자는 근본에서는 활궁이지만 원래는 의미는 몸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의 내자는 몸궁자가 두 개로 겹쳐져 있죠. 여기 이의 내자하고 동자예요. 같은 문자예요. 그 붙집에 있는 형태에 따라 굽이굽이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급이라고 해요. 자, 주말 양산식으로 또우자 손에 대한 동작을 오늘 했습니다. 또우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